이번에 공개된 호카의 마지막 화는 빈센트 도노프리오가 연기하는 킹핀과 엘리나의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에피소드에서 엘리나의 뒤를 밟았던 옐레나가 그 영상을 전송해준 덕분에 케이트는 아르망 듀케인을 살해한 것이 어머니와 킹핀이었다는 점과 어머니가 킹핀과 함께 이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버지인 데릭 비숍이 살아생전 킹핀의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지만 이미 빌렸던 돈의 10배 이상을 갚은 데다가 자신이 이러한 진실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어머니 또한 킹핀과의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킹핀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킹핀이 엘리너를 살해하려고 했던 이유가 단순히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숨겨놓았다는 어떠한 복사본 때문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인데 I want you to know that I have been keeping an insurance policy. Eleanor. Copies of everything in a safe place. 개인적으로는 앞서 슬롯 요원에서처럼 비숍 번에서 또한 킹핀의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예상했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이러한 복사본은 그간 킹핀이 비숍 보안회사를 통해 블랙머니를 탈세했던 정황에 대한 증거가 담겨있는 것일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케이트의 신고로 인해 엘리너가 아르망 듀케인 3세 살인 혐의로 체포된 것을 볼 수 있었고 킹핀 역시 마야에게 그 총을 맞아 사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엘리너가 숨겨놓은 킹핀의 약점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나 킹핀 또한 그 총성만 들렸을 뿐 실제로 총을 맞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킹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이후 그 제작이 예정되어 있는 에코의 단독 작품을 통해 이러한 복사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앞선 에피소드의 클린트가 보스는 내 아버지가 죽길 바랬다. 우린 분노로 가득 차면 눈이 멀게 되고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무기다 라고 했다는 점. Your boss wanted your father dead. But weapons. When you're filled with rage, it makes you blind. It could be used. 본인을 찾아온 마야에게 킹핀은 항상 눈에 띄지 말라고 가르쳤지 라고 했고 마야는 어떻게 해도 아버지를 되살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라고 한 것을 보면 과거 킹핀은 범죄 조직을 괴멸시키고 다녔던 로닌이 자신의 뒤를 캐기 시작하자 트랙스2 마피아의 간부급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던 것이고 더불어 아버지를 잃은 마야의 복수심을 이용해 그 세력을 더욱 확장해왔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또 과거 마야의 아버지가 수화를 그만 쓸 때가 올까요? 라는 마야의 질문에 두 세계의 공존하는 법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배워야 한다 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 두 개의 세계가 의미하는 것은 청각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마야로 하여금 청각이 존재하는 세상을 시각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어린 시절부터 카지가 패배했던 상대에게 마야는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나 앞선 에피소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카지는 여러 장면을 통해 1인자에 대한 갈망을 표현해왔다는 점, 또 수많은 트랙스2 마피아 중 카지만이 유일하게 마야와 동일한 수어를 사용하는 것, 즉 두 세계에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카지가 난 두 세계에 공존할 수 없다 라고 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늘 마야와 비교당해왔던 그가 마야의 능력을 따라가고자 수어를 익히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결코 그녀의 재능은 따라갈 수 없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잭이 단순히 엘리너에게 이용을 당했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Framing your own fiance. 옐레나 또한 처음부터 클린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초지종에 대해 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I need to know what happened. 옐레나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된 휘파람은 바로 지난 에피소드에도 등장했던 것이자 블랙 위도우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음을. 클린트가 언급한 비행기를 탔던 이야기 또한 About how you got separated as kids. She was flying that plane. 블랙 위도우에서 볼 수 있었던 바로 이 장면이었음을 알 수 있었죠. Don't touch her! 야보도 spirit! Don't touch her! 또 이번 에피소드는 마지막 에피소드답게 이전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 케이트가 직장에서 나를 해고했던 사람이다 라고 언급한 게리는 Threats? That guy. That's scary. Fired me from one of the only jobs I ever had.
에피소드 1편에서 블랙 옥션의 매니저를 맡았던 바로 그 남성이었고, 트랙수트 마피아 중 한 명이 이매진 드래곤스 콘서트 대신 마룬5의 콘서트에 갔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던 것은 이전 에피소드에서 케이트가 한 조언에 대한 것이었음을. She hurt your feelings, but apologize for pretending that was a gift for her. Okay, wait. Super. I need a pen. Just okay. See you. 클린트가 나무로 된 화살의 가운데를 쪼개 3개의 화살로 나눠 공격한 것은 앞선 에피소드에서 케이트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음을. Not impossible. The first arrow you release just has to be wood. So when you release the second one, splits it right up the middle. I call bullshit. I've tried it. Well, I've done it a few times. 클린트와 케이트가 입고 있는 새로운 코스튬은 앞서 라퍼스가 제작해주기로 했던 것이었음을. I know a certain someone who needs a little help with theirs. 모든 화살대가 부러진 상황에서 케이트가 보여준 코인 날리기 또한 앞선 에피소드에 클린트에게 배웠던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케이트가 해당 장면에서 코인 대신 사용한 커퍼스는 넷플릭스에 등장했던 킹핀의 상징적인 것이기도 했는데, 케이트가 이 킹핀의 커퍼스를 떼어낸 것은 해당 장면쯤이었던 것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핌입자 자체가 붉은색은 축소시키는 것을, 푸른색은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핌테크가 적용된 화살촉 또한 마찬가지로 붉은색은 축소시키는 것을, 푸른색은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후 이 같은 핌테크 화살의 뒤처리에 대해 묻는 케이트에게 클린트는 스캇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I'll tell Scott about that. 핌테크를 지원해준 것이 앤트맨이었던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클린트가 사용한 화살촉 중에는 스타로드가 사용했던 자력 생성 장치라던가 포박 장치, 제트 분사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토니 스타크가 엔드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기술력까지 확보했던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또 카즈가 클린트와의 마지막 싸움 중 박치기를 한 것은 원작 코믹스에선 카즈와 클린트의 마지막 싸움 도중 반대로 클린트가 카즈에게 했던 박치기를 연상케 하는 것이었음을. 모든 사건이 끝난 후 클린트의 집에 방문한 케이트가 피자독의 이름을 럭키라고 소개함으로써 드디어 원작 코믹스처럼 럭키 더 피자독이라고 불리게 된 것을 볼 수도 있었고요. That's lucky.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전직 쉴드의 에이전트이자 모킹버드인 로라의 것일 수도 있다고 예측했던 롤렉스가 로라의 것이 맞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시계 뒷면에 쉴드의 로고와 함께 19라는 숫자가 적혀있는 것은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모킹버드가 에이전트 19였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장면에 케이트가 레이디 오크, 호크이브, 호크샷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자 클린트는 모두 별로라며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라는 대사와 함께 호크아이 로고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는 클린트가 로닌 수트를 태우는 것을 볼 수 있어 과거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호크아이를 대신해 원작 코믹스처럼 그 호크아이의 이름을 케이트가 물려받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 이번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뜬금없이 올빼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마블 코믹스에는 아울이라고 불리는 빌런이 등장한다는 점이나 이 아울은 실제로 넷플릭스의 데어데블에도 등장한 적이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올빼미는 향후 데어데블과 킹핀의 만남을 암시하는 것쯤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 에피소드를 통해 옐레나가 클린트에 대한 오해를 어느 정도 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녀가 현재 발렌티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앞선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녀가 향후 조너커와 함께 다크 어벤져스나 썬더볼츠의 멤버로 활동하게 될 것은 여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해당 에피소드에 등장한 킹핀이 생각보다 싱거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호크아이는 아직 페이지 4에 해당하는 작품일 뿐이고 지난 인피니티 사가 또한 페이지 3에 걸친 이야기, 즉 무려 11년간 이어져온 이야기였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킹핀 그리고 킹핀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발렌티나의 이야기는 아직 그 시작에 불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공개될 여러 작품에선 호크아이에서 미처 언급되지 못했던 킹핀에 대한 더욱 많은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로원이었습니다.